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배워서 뭐해? 평생 일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용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배움이란 단지 새로운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움직이는 일, 그리고 삶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엔 모르는 게 많아 배우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아는 게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세상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배움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움은 더 깊고 더 단단해집니다. 명심보감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여불급 유공실지. 배우기를 늘 모자란 듯 여기고 배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단순히 공부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배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엔 인생을 바꾸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배움이 어떻게 나이를 잊게 하고 삶을 다시 젊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학여불급. 곧 배우기를 늘 모자란 듯이 여기라. 이 짧은 말 속엔 겸손과 꾸준함, 두 가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배움이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웠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 배움은 멈춘다. 학여불급의 불급이란 아직 미치지 못함, 즉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낮추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멈추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배움이란 채워짐이 아니라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아직 모른다. 학여불급은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조금 더 가보자. 이 마음이 사람을 젊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조금 더 궁금해하고 조금 더 다가서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이다. 유공실지. 곧 배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단순히 기억을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두려움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책에서, 사람에게서, 경험 속에서.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마음에 남고 얼마나 몸으로 실천되고 있을까요? 배움은 머릿속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녹아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쓴 글자와 같습니다. 잠시 빛나지만 금세 바람에 사라집니다. 유공실지는 그 사라짐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내일의 행동으로 연결시키라는 뜻이지요. 진정한 배움은 반복 속에서 단단해지고 실천 속에서 빛납니다. 그래서 공자는 학이시습지, 곧 배운 뒤에는 반드시 익히라고 했습니다. 즉, 배움은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습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유공실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배움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오늘의 깨달음을 내일의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잃지 않는 배움이며 공자가 말한 지혜의 지속성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는 유독 한 사람이 배움에 진지했습니다. 그가 바로 증자입니다. 공자는 제자 중에서도 증자를 두고 그는 나의 도를 전할 만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자는 스스로를 꾸짖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성찰한다. 스승의 가르침을 흘려듣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스승의 말씀을 잊지 않았는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마음과 언행이 어긋나지 않았는가? 증자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르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즉 유공실지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학여불급, 곧 배우기를 늘 모자란 듯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침을 한 번 듣고도 여러 번 되새겼고 몸으로 익히기 전까지는 결코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런 증자를 두고 미소 지었습니다. 배움을 사랑하는 이는 결국 자신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진짜 배움은 남보다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증자는 바로 그 두려움을 평생 친구처럼 곁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은 왕좌에 앉았지만 늘 배우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라 말했고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이 깊도록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지편전 학자들이 대답하자 그는 곧바로 기록하고 다음 날 다시 물었습니다. 어제 말한 그 뜻이 정말 백성의 마음에 닿겠는가? 그는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더 알아야 한다는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의학을 배우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왕이라 해도 사람이다. 백성이 병들면 나도 그 고통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민심을 배우는 공부였습니다. 세종의 서재 경연은 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십 권의 경서를 읽고 학자들과 논쟁하며 왜를 수백 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배우되 멈추지 않았고 깨닫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학여불급,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겸손이 있었고 또한 유공실지, 곧 이 깨달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배움의 끝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지식의 결실이 아니라 배움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배움은 신분이 아니라 자세다. 왕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어둡고 백성이라도 배우면 밝다. 직장인 김 과장은 한때 회사에서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일을 빠르게 처리했고 후배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업무 방식, 젊은 동료들의 언어까지. 그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나, 이제는 다 알지.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점점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느꼈고 젊은 직원들이 토론할 때면 말 한마디 보태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엔 자신감 대신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배움이 멈춘 자리엔 두려움과 낙오감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박 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요즘 애들이 뭘 배우는지 궁금하다며 퇴근 후에도 유튜브 강의를 보고 신입사원에게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늘 말했지요. 나는 아직 배울 게 많다.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의 차이는 극명해졌습니다. 김 과장은 퇴직 후 허무함에 빠졌지만 박 부장은 여전히 새로운 배움으로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배움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에 적응하게 합니다. 공자가 말한 학여불급의 참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움은 젊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삶을 계속 앞으로 밀어주는 숨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세기의 발견자이자 지식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은 의외로 소박하고 명심보감의 학여불급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뿐이다.
그의 연구실에는 언제나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빛은 왜 휘어지는가? 시간은 왜 상대적인가? 아무리 많은 상을 받고 이론이 세계를 뒤흔들어도 그는 아직 모른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다 아신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것은 바닷가의 조약돌 하나일 뿐이다. 모르는 지식의 바다는 여전히 끝이 없다네. 그의 겸손은 단순한 인격의 미덕이 아니라 지식이 성장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는 배움을 마침표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움이란 끝이 아니라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 쉼표라 여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천재였기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기에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학여불급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결국 세상을 밝혀가는 법이지요. 배움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배운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공부는 순간의 열정으로 가능하지만 그 배움을 삶 속에 녹여내는 일은 평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 하셨지만 그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삶의 체화를 의미했습니다. 즉,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고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완성이라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이 좋은 말을 듣고 훌륭한 책을 읽지만 막상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고 행동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바르게 아는 사람, 그리고 아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받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학여불급 공유실지. 이 말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인 동시에 배운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지켜내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지식은 쌓는 것보다 지키는 데서 빛이 납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한마디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일의 당신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배움은 젊은 날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의 숨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익히는 일은 더디고 어렵지만 그 안에는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한 깊은 의미와 맛이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공부의 기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깃든다는 뜻이었지요.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반짝이고 마음에는 새로운 내일이 피어납니다. 배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책 한 줄에서 사람의 한마디에서 하루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것, 늘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겸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깨달음 하나를 품고 잠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배움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멈추지 않는 한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걸어갑시다. 학여불급 공유실지. 배우기를 멈추지 말고 배운 것을 지켜내라.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더 깊고 단단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